27번. 자, 신탁 공매. 자, 제목을 해놨네.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빌라 물건보다 신탁 공매가 들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탁은 주로 한 절반쯤 떨어지면은, 자, 물론 1차부터 8차다가요, 7차 떨어졌다. 그럼 8차다, 오늘 8차다 하면 어제 7차 가격 사겠다 하면 수익하게 됩니다. 전차 가격으로. 두루루루 떨어진 가격으로 수익이 되고, 그러고 이제 절반 했는데 안 팔렸어. 그러면 그게 한 6개월, 1년간 흐느적거립니다. 수익이 되느냐? 됩니다.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빌라가 50% 정도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쉽지 않아요. 그때 보니까 특히 부천, 서울 이런 데는 보통 뭐 65%, 70% 가까이 돼야 팔리더라고요. 근데 신탁 공매는 거의 50% 살 수가 있습니다. 50%. 상가는 한 25%. 저 신마산에 본게는 거기는 뭐 25%까지 떨어지니까 수강생 사고 그러더라고. 25%. 10억짜리 2억 5천 된 게는 사더라 합니다. 25% 떨어지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를 배워야 되는데, 신탁 공매는요 어디 있느냐? 옥션은 가면요, 공매에 가면은 일단 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당되는 또 신탁회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비드 가도 되고, 이 방법이 이리 있어요. 자, 요거 찾는 거 해보세요. 찾는 거. 자, 신탁 공매는 어떻게 찾느냐? 자, 화면 보세요. 옥션은 가서 공매에 딱 누르면은, 마우스 가면요, 여기 뭐 하나 보이죠, 이게? 자, 화면 안 본 사람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공매에 마우스 가면은 뭐 보이죠, 이게? 보이죠? 요거. 요래서 이리 찾는, 여기 10개인가 이리 있습니다. 14개네. 14개죠. 14개 회사가 있네. 14개. 자, 이렇게 회사가 있고, 공매 눌려가지고, 좌측에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이렇게 해서 14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또 여로 KB 부동산 신탁 같으면요, 요 가도 됩니다. 요 가서 또 보면은 원래 본적이니까, 여기서 의뢰했으니까, 저 공매에. 여기 가서 보면은, 쭉 보다 보면은 또 무엇이 나와요. 이게, 여기 보면은 쭉, 이게 신탁 공매입니다. 예를 들면 있는 마산, 하포구, 오동동에 고려하우스 22개, 오피스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쭉, 이게 보시면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원본이죠. 원본 자료가 쭉 있는데, 자, 이거를 보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옥션은 가서 공매에 가서 처분 신탁 공매를 눌러갖고 보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바로 눌러갖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1안이고, 이렇게 국민 KB 부동산 신탁 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방법 봤죠? 고려하고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온비드 가서 찾는 방법이 있어. 온비드가 찾는 방법은, 온비드에서 부동산 갔다가 제일 밑에 갔다가 물건에 갔다가 요리 오면 됩니다. 신탁사 전용관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 옥션에서 본 건데 이런 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온비드에 가서 부동산 눌려가지고 물건 한 번 더 눌려가지고 신탁사 전용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신탁사 전용관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탁 회사들, 교보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뭐 KB 부동산 신탁 이런 게 많이 있어요. 14개 요 회사들이 있는데, 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도 됩니다. 요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세를 부담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는, 자, 우리 부가세를 배웠다, 그죠? 주택 아파트의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세가 없다. 그러나 초과되거나, 오피스텔이거나, 상가나, 이런 거는 건물이 있으면 부가세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럼 신탁 공매에서는 부가세를 여러분 물어야 돼요. 무는 방법이 있고, 20%는 제가 무는 방법이 있고, 건물의 부가세를 누가 내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관리비 밀린 거, 그거는 여러분 내셔야 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거는 제가 신탁에서 내요. 그러나 관리비를 뭐 2년씩 밀렸다, 1년씩 밀렸다 하면 여러분 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상한 놈이 전입이 돼야죠. 점유라고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 이거 봅니다. 2억짜리 오피스텔이 20개가 있는데, 그럼 40억이죠. 10만원 갑니다. 20억 빌려 달라고. 그러면 10만원 후과에서는 옛날에는 1순위 건재당 설정 26억 해야 돈이 나갔어요. 배당을 받아보니까 임금 채권이 먼저 띠가고, 그 다음에 뭐 소액보증금 띠가고, 그 다음에 또 국세 법정기일이 빨라서 또 3억 띠가고, 배당금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신탁에서 능가라. 너가 20개 오피스텔 능가 주면은 대출은 20억 해줄게.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수익자인데, 우선 수익자인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거, 소액보증금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대라 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능가 비면은. 자, 그래서 이제 금이 큰 거는 신협이고 새마을금고는 전부 다 신탁에 능가를 합니다. 능가했는데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시킵니다. 온비도 공매를 진행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개가 오피스텔 짓기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소장을 하거든요. 아, 이거 엊그제만도 이 사람이 소유자였거든. 소유자가 와갖고 내 20개 공실이 있는데 그 싸게 해서 뭐 한 500에 내가 뭐 60만 받을 수 있는데 30만 받을게. 막 500에 30만 해갖고 막 쭉 좀 놔주라 하니까 소장은 아유 그래요. 그 등기부를 뜯은 게 전에는 홍일동인데 신탁회사로 또 넘어갔어요. 그거는 중개하자입니다. 신탁에 넘어간 거 그 사람이 임대인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쓸 때는 분명히 옛날에 전소유자 홍일동이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탁회사를 무시하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건 중개하자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임차라는 사람 입장 어떠느냐? 500을 주다든지 500 정도 괜찮죠. 뭐 500에 30만 50만 줬으면은 10달 뭐 시간 급이 뭐 월세를 안 내면은 막 땡치를 하면 되니까 되는데, 보증금을 3천 5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법 점유자 됩니다. 불법 점유자. 알겠어요? 그럼 불법 점유자 되면은 지가 못 받으면은 중개사한테 또 하사를 돌려. 나가야 된다 불구하고 낙찰자한테 엉티를 부른다 안 부른다 그 사람들이. 자, 내 돈 3천이더라고 월세가 50 주는데 6개월 만에 뭐시 공매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그럼 나 한 2,500, 2,600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10원도 못 받고. 그 물어본 게 당신은 신탁회사하고 임대인 아니고 그 옛날에 전에 소유자고 홍길동하고 임대했지 않느냐.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나가라 이러니까 지는 못 나가겠다. 그 걔는 뭡니까? B.J.R.이 뭡니까? 나가라 이러니까 그 이상하게 점유자는 뭐랍니까? 배째라 이러죠. 배째라. 그러고 배째일 사람이 500에 30이면은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큰 문제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100만 줄게 빚기라 하면 이러면 됩니다. 되는데 지가 3천 5천 준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낙찰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을 해서 6개월 걸리든지 해서 쫓아낸다. 지발로 안 나가면. 안 그러면 이 사비를 500 주든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20개 오피스텔이 있는데 2억짜리인데 점유자가 한 3명이 있어. 3군데만. 17개는 없어요. 그럼 17개는 낙찰가가 한 1억에 팔립니다. 3개는 1억에 팔릴까? 안 팔립니다. 8천에 팔립니다. 자, 8천에 사갖고 500 더 주는 게 낫습니까? 1억에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네? 8천 더 싸게 받고 500 주면 낫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1억 주고 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오히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점유자 있는 것이 합의 쇼당이 되면은 500이 아니고 그 사람도 주판 났겠죠. 물어본 게네, 아, 제가 불법 점유자 나와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 300원만 주면 나가겠다. 이때 비면은 여러분 더 좋은 겁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자, 그때 이제 나가야 된다. 그는 판례가 지금 소개가 됩니다. 이죠. 낙찰자가 유리하고, 거기 있는 점유자는 불리하다. 나가야 된다. 이런 판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물건 번호 지금 요겁니다. 요거 마산에 오동도가 고려하우스 있었죠. 고려하우스.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래 물어본 거야. 수강생이. KB 부동산 신탁에서 진행하는 물건인데, 담당자 통해 보니까 KB 부동산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에는 세입자는 없다고 하는데, 인근 부동산 문의 결과 공실은 없다고 합니다.
낙찰을 받은 물건에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는가? 자, 인도명령 거는 것은요, 법원 경매만 됩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 명도소송. 이게 아니고 명도소송. 안 나온다 그러면은 명도소송입니다.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잘 걸린다. 한 6개월, 5, 6개월 걸려요. 뭐 소송하면 한 5, 6개월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오피스텔 20개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공신 없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후자 보낼 이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매 같으면 인도명 있어갖고 법원에다 신청하면 바로 일주일 만에 인도명 결정 오고 안 나오면 집행하는데 강제입행 신청해달라 이러면 간단합니다. 공매는 배짜라 하면 소송해야 되죠. 자, 그런 물건은 일반인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낙찰을.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그런 거는 30%까지 떨어지면은 겨우 낙찰되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다 보고. 야, 보통 경매 같으면은 한 55% 팔릴 거를 이 신탁 공매로 옵히면은 뭐 한 35% 팔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물건 찾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낫다면 편하고. 아시겠어요? 싸게 살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냥 그랬어요. 이게 고려에 6,200짜리를 5,400여 들어간다. 이 좀 내가 들어가지 말겠어요. 부산 사람인데 돈 벌어야 되는데. 자, 오피스텔은요. 자, 답을 줄게요. 오피스텔은 55% 넘기면 안 됩니다. 지방에서는. 알겠죠? 옛날에도 제가 그랬어요. 강의할 때 50% 떨어지거든. 53% 주고 사면은 63% 팔아먹는다. 절대 65% 사갖고 75% 판다. 절대 안 팔린다. 오피스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일반 아파트 틀려요. 그래서 한 50%쯤 되거든. 뒤다보고 낙찰받고. 이게 지금 반도 안 되는데 벌써 들어간대요. 내가 아마 반 떨어지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들어간 시기는 아니다. 그거 혼자 답을 준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피스텔에. 보통 신탁 물건은 오른쪽에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기타 일반 재산. 그러고 이제 여기 전화하면은 박준일이가 잘 몰라요. 모르고 자 이래요. 신입이다. 새만고다. 대출 나갔죠. 요게의 담당자가 잘 압니다. 요거 전화해야 돼. 요서 물어가지고 요 치고 차려야 돼. 신입에. 그럼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우선 수익자. 그냥 하자. 수익자 하자. 수익자 연락자 해달라. 이러면은 신입에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김미회장. 그 친구 물으면 잘 알아요. 아, 그 20개 중에서 3개는 점유자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든지. 관리비는 선생님이 물어야 되고, 재산세는 우리가 다 정리되게 신경 쓰고 없고,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정리가 됩니다. 신탁에서 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러고, 그건 오피스텔이니까 부가세를 무시해야 되고, 빌라는 안 물어도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관리비가 한 개 한 100만 원씩 미리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숟가락까지 다 한다고. 그 20개 대해서는 지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자, 다시. KB 부동산 신탁 전화해서 누구 찬다고요? 대출해 준 은행, 우선 수익자 이 친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담당자입니다. 이 친구는 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런 쭉 조항 있는데 막 방금 설명 그런 겁니다. 명도 책임은 니다 이런 거예요. 명도 책임은 너고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신탁회사에서 정산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잔금만 넣으면은 다 정산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당신이 무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29번입니다. 29번 자 29번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뽑다 들어갑시다. 자 이런 거요. 여러분이 이제 옥션원에서 이거를 봤단 얘기죠. 옥션원에서 검증하다 보니까 옥션원에 지금 보면은 이게 비는가 보자. 공매 검증. 아마 유찰된 거는 지금 안 놓을 거고 유찰 안 됐으면 놓을 겁니다. 자, 옥션원에 여러분이 이거를 봤어요. 옥스텔 여기 이제 80을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누리 보면 확실히 여기 보여. 여기 보면은 아 이거는 신탁 공매구나. 아시겠죠? 기타 일반적인 신탁 공매예요.
자, 여기 보이면은, 여기는 자료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 그냥 거치안 되기 때문에 옥션은 잘 몰라요. 온비더입니다. 온비더를 가면은, 요런 데이터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쭉 보다가, 의문서를 딱 하면은, 여기 전화입니다. 전화해서 우선 수익자. 그죠? 안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의 담당자를 바꿔달래요. 대출해주는 은행. 우선 수익자를 찾아야 돼요. 우선 수익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친구하고 통화해요.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상시한 자료는 여기서 없죠. 없는데 항시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해당 공고보기가 있습니다. 요 봐야 파일 옵니다. 파일.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첨부 파일에 뭐 나와요. 이게 보면은 자꾸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처음 보면 헷갈리죠. 부동산 매각 공고 이래가지고 1차부터 지금 보기에는 뭐 19개를 움직이네. 그죠? 많이 움직이네. 많죠. 호수가 많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1차를 4월 10일부터 쭉쭉쭉 합니다. 하면서 자꾸 금액을 떨어져요. 떨어주는데 이게 이제 5천만 원까지가 4월 18일 날 이제 이렇게 여러 8,000에서 8,200에서 7,600에서 이래서 막 이틀 상관은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많이 안 떨어지네. 보통은 절반까지 갑니다. 보통 보면은 절반까지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제 온비드에서 해라 이 말이고요. 10% 걸고 해라. 그 다음에 30일 내에 잔금 치르라. 그죠?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계약서 체결은 부산에 오서 국민은 가야지 모서 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의사항에 네가 다 책임지라. 명도 같은 건 너가 다 책임지고 하여튼 뭐 문제 있는 거는 너가 책임져라. 자, 옛날에는요 1순위 건전당을 인수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1순위 건전당을 인수하기 때문에 2억짜리가 2천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건전당이 1억 5천이니까. 그런 단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주로가 명도 책임 여기서 많이 부닥쳐요. 여러분들이 신탁 보면은. 자, 여기서 쭉 읽어보면 뭐 나머지는 한 번 보는 게나 100번 보는 게나 고놈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자료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탁자 이름입니다. 결론은 이야 이상한 점유자. 내가 이제 이상한 점유자 했는데 요거는 어찌 되느냐? 이게 보통은 법원 경매처럼 인도명 제도가 없고 명도 소송으로 해야 된다. 자, 이게 조금 이제 난제인데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명도 소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낙찰가가 자꾸 떨어져버리고 또 낙찰을 받아도 합의 쇼당하면 됩니다. 사람이란 거는 점유하고 있으면 지가 전세를 보통은 그렇거든요. 500에 30 이런 겁니다. 안 그러면 아예 그만 월세만 내다가 나중에 이제 홍길동이가 20개가 있다가 당시 월세만 내다가 나중에 그만 아마 누가 낙찰되고 뭐 일이 벌어지면은 막 자리 비켜주세요. 그 비켜주는데 지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낙찰한테 엉티 부리는 겁니다. 이 사비 줘라. 뭐 이런 씹던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결문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죠. 29번입니다. 29번. 이게 이제 대법원의 2022년 작년에 뭐시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건물명도 있던 소송에서 자, 신탁이 되면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체결해요. 그러면 위탁자. 원래 20개가 있는 이 업체입니다. 20개. 이게 이제 위탁자고 수탁자는 한국토지신탁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옵스텔의 이상한 점유자고 나는 수강생은 공면학차자는 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이 친구를 나가라 이 말이죠. 요때 이제 수익자는 대출을 은행되고 자, 요런 6명의 이제 관계에서 우리는 임차인 보고 임차인든지 이상한 점유자 옵스텔의 이상한 점유자한테 여러분이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이상한 점유자한테 뭐 피고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원고고 비켜둬라 이라는 거죠. 이야기가 안 되면은 이방 안 되면은 비켜둬라 하는 거예요. 그때 판례를 보니까 쭉 써놨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옵스텔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이 있은 이후에 위탁자인 1호부터 1을 임차한 이상한 점유자 피고는 임대인인 1을 상대로 아까 20개가 있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탁자인 아까 무슨 수탁자 뭐 KB 부동신탁 이런 데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너가 전세보증금 반환물을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탁에서는 지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옵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원고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래요. 수탁자가 너 오피스텔 이상한 점유자한테 전세보증금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낙찰자도 아울러서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은. 자, 나머지 판례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웬만한 걸 이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 요지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건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그죠?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를 약정했으므로 임대료 보증금 반정 위탁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 공개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결론이다. 결론은 위탁자로부터 옛날 홍길동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이상한 점유자 니는 임대인인 그 수무리가 있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탁자인 KB 부동산 신탁 이런 데를 상대로 보증금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낙찰자한테도 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항상 판례가 나오면요, 또 이상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반대하시는 판례가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분을 찾아가야 되고, 요 반대하시는 양창수 석자 교수를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은 대부분 판례 요거를 가지고 다투면 되겠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제가 이어놨는데, 뺄락하다가 이어놨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기 대해서 또 그 판례가 안 맞지 않느냐 하고 또 이상한 또 의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서. 일단은 저는 대법원 왼쪽 요거를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거로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30번. 그러면은 그래서 자, 요거는 지족선에서 만화 경매입니다.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죠, 이게? 또 써놔야지, 또. 출처. 자료. 그림 자료는 어디요? 지족선. 잘 아시네, 이제. 만화 경매에서 가온 건데. 자, 이 봅니다. 서울 강동구에 13억짜리가 떠지고 있어요. 13억짜리. 그럼 13억 같으면은 우리 주택연금에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12억이면은 예로 60세다 일크면은 250만원 받네요. 250만원. 65세다 크면은 260만원, 270세 되면은 270만원. 자, 10억이면은 250, 60, 70 받는가 봐. 대강. 12억 같으면은. 자, 그럼 요거를 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이 신탁 공매로 나온 건데, 요거를 지금 쭉 보니까 6억 9천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한 7억까지. 그럼 7억까지 만약에 내가 7억에 샀다. 그래갖고 한 달에 죽을 때까지 연금을 13억 7천이지만은 아까 요대로 반다 보고 12억이라 보고 한 200에서 한 250, 요 정도 받으면은 250 받는다. 자, 다시요. 요거를 낙찰 받았어. 신탁 공매인데 13억짜리 낙찰 받았어. 내가 한 7억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한 250 죽을 때까지 준다. 한 7억 아파트 같이 이제 주택 낙찰 받았는데 250 준다.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개안적이죠. 250, 신랑값이 죽을 때까지 하여튼 130사가 살아도 주겠다. 250 정도. 그러면은 개안다. 이런 것도. 알겠죠? 그냥 아파트에 7억짜리 조그마한 서울에 위점 좋다 해갖고 서울에 앉아가지고 월세 하나 안 놓는 거. 그죠? 250 월세 안 놓잖아요. 안 놓는 데다가 자녀들 보고 너거야 엄마 아빠 잡비 한 달에 150만 보내라. 그러면 누가 보내겠노? 2달은 올 게다, 2달. 석 달부터는 어머님, 아버님 미안합니다. 우리도 유치원비도 좀 못 내고 한데 그만 못 갑니다. 송금이 이해를 하이소. 이렇게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신탁 공매에는 그래서 신탁 공매에 이 사기 물건만 딱 하는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죠. 아까 중개를 한 사람들 3천에 50만 원인데 소유자가 신탁에 산데 옛날 소유자하고 자꾸 임대인에다가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임대 낳는 거. 이거는 중개하자입니다. 중개하자. 아시겠어요? 들어가는 사람도 이게는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거기에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신탁에 공매 보면 이상한 점유자 있을 때는 좀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고, 좀 주판 놔야 돼. 이게 신탁에서 넘어간데 들어온 사람인지, 신탁에서 가기 전부터 있은 사람이다. 자, 다시요. 신탁에서 소유권이 넘어간데 들어온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신탁에서 소유권 넘기기 전에, 한 달 전에 전입이 들어와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신탁 넘어가기 전에, 은행 대출 받기 전에 전입자가 몇 명 있더라 말입니다.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으면은, 그거는 따져가지고, 그건 인수를 한다. 그럼 그거를 신탁 공매에서 오픈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아까 대출 은행에 담당자도 물어서 좌우지간 임차인도 만나보고, 전입시에 일하는 내용도 띄보고, 아시겠죠?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